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학교 학위 시간 일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 주차된 차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일상적인 장소에서 완전히 갇혀버리게 될 줄은. 2018년 4월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세븐힐즈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일부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16세의 카일 플러시는 테니스부였다. 카일은 통통 튀는 성향이었고 긍정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친구였다. 카일은 저녁에 테니스 경기가 있었고 그 전까지 자신의 친구들의 테니스 경기를 응원하려 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나고 카일은 테니스화로 갈아 신기 위해 차로 가는 길이다. 그 차는 이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곳은 학교 중고품 매장 근처였다. 카일은 10학년이었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며 이곳이 2학년의 주차 공간이었다. 차는 2004년형 금색 혼다 오디세이였다. 카일은 얼른 신발을 갈아 신고 코트장에 있는 친구들을 응원하려 설레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카일은 차의 문을 열고 책가방을 좌석에 놓은 후 2열 좌석으로 들어갔다. 그의 테니스화가 3열 좌석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카일은 3열 좌석을 접고 그 위에 앉아 신발을 갈아 신을 계획이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중간에 위치해서 3열 좌석을 고정할 수 있는 버클이 풀어져 있었다. 카일은 그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카일은 접힌 3열 좌석 위에 무릎을 대고 테니스화에 손을 뻗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카일은 거꾸로 된 채 차 뒷문에 완전 밀렸다. 약 32kg의 접혀진 3열 좌석에 압박됐다. 한 손은 앞을 향했지만 다른 한 손은 완전히 눌려 움직이지 못한다. 다리는 자유로웠지만 이 상황을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카일은 차 안에서 혼자 완전히 끼어버렸다. 카일은 이곳에서 빠져나가려 온 힘을 다해본다. 팔, 다리, 온 몸에 할 수 있는 힘을 줘보지만 좌석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32kg의 좌석이 그의 복부를 압박해 호흡이 힘들어진다. 이 2004년형 혼다 오디세이는 3열 좌석을 접어서 공간을 확보하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끼일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을 것이다. 카일은 키가 157cm에 불과하고 몸무게는 약 53kg에 불과한 작은 체구였다.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이 넘는 것을 거꾸로 된 채로 움직이게 하기에 너무 힘들었다. 심지어 카일은 어린 시절 척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욱 위험했다. 다리로 뒷문을 강하게 차보았지만 힘이 부족했다. 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 같은 것도 없었다. 도와줄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 소리를 크게 지르지만 이 근처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한다. 카일은 절망감에 빠진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 호흡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힘도 점점 약해져 움직임이 느려진다. 카일은 자신이 여기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카일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아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헤이 시리. 카일은 음성 인식을 통해 911에 신고하려 한다. 헤이 시리를 크게 소리 지르듯 말했다. 뭔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911에 신고해줘 라고 알겠습니다. 소리쳤다. 다행히도 이 번뜩인 생각은 성공적이었다. 3시 14분 카일은 911에 신고했다. Cincinnati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Cincinnati 911. I'm stuck in my van outside the Seven Hills Wholesale parking lot. The Seven Hills what parking lot? Help. I need help. Where are you? Hey Siri. Hello? Hang on. Hell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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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이후 3분간 소리 지르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가 이어지다 전화가 끊겼다. 카일이 핸드폰 화면을 볼 수 없었다. 전화가 잘 되고 있는지 끊겼는지 알 수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는 하긴 했지만 소통이 잘 되지는 않았다. 이 911 콜센터의 입장에선 이 전화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했다. 그래서 이 신고자 카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진 않았다. 이 전화를 위급한지 아닌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동으로 입력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회의 시리를 부르기도 하고 소통도 잘 안 되었던 것이 혹시 장난 전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콜센터 직원은 최종적으로 이 전화를 위급 상황으로 입력했다. 미국의 911은 위급 상황 시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나 소방관을 그 장소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은 응급처치를 배우고 순찰차에 간단한 응급치료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 콜센터 직원은 세븐힐즈 고등학교를 정확히 들었다. 3시 21분 그 근처에 순찰 중인 경찰을 학교로 보냈다. 콜센터 직원이 추가적으로 알려준 정보는 나이든 여성이 차에 갇혀있다 였다. 카일의 목소리를 나이든 여성으로 착각한 것 같았다. 3시 26분 경찰이 세븐힐즈 고등학교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했다. 나이든 여성이 차에 갇혀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종인지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했다. 그렇게 수색을 하는 도중 경찰은 카일이 있는 주차장까지 왔다. 그리고 그곳을 아쉽게도 지나친다. 카일은 뒷좌석에 갇혀있기 때문에 경찰이 차에 탄 채 수색을 한다면 영원히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근처에 누구 갇힌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 못 봤다고 한다. 3시 35분 경찰이 막연하게 고등학교를 수색하는 한편 911 콜센터에 한 번 더 신고가 들어온다. 카일이었다. 이번에 전화를 받은 911 콜센터의 직원은 엠버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다. 911, what is the address for your emergency? I'm gonna die here. I probably don't have much time left to tell my mom that I love her if I die. This is not a joke. This is not a joke. 카일의 2차 신고는 1차 신고와 달랐다. 확실하게 세븐힐즈 고등학교 주차장, 금색 혼다 오디세이 뒷좌석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쏟아냈다. 그리고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말했고 도와달라는 말을 17번이나 말했다. 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지 회의 시리를 여러 번 부르며 전화가 끊겼다. 엠버 스미스는 1차 신고 접수자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 전화를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세븐힐즈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금색 혼다 오디세이 뒷좌석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면 카일을 살릴 수 있다. 엠버 스미스는 이 전화를 최종적으로 무시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랬다. 전화가 되고 몇 번 말을 듣더니 엠버 스미스는 TTY 기능을 켰다. TTY는 청력이 손상된 사람들의 신고에서 사용하는 기능이었다. 이 기능을 키면 신고자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들을 수 없었고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다. 물론 못 알아들었다고 끝은 아니다. 신고는 자동으로 녹음되기에 다시 들으면 되지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엠버 스미스가 이 전화를 무시했고 수색 중인 경찰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3시 37분 경찰도 세븐힐즈 고등학교 수색을 그만두고 복귀한다. 경찰 역시 장난 전화로 인지한 듯 했다. 그렇게 카일의 신고에 대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카일의 혼자만의 사투가 시작됐다. 무려 5시간 동안. 5시간 후 카일의 아버지는 아들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들을 찾아 나선다. 세븐힐즈 고등학교에 도착한 아버지는 금방 그 차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곳 주차장에는 단 한 대의 차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아버지는 그 차를 보자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앞좌석에 카일의 배낭을 보았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뒷좌석에 끼어진 채 싸늘하게 식은 카일의 몸을 보고야 말았다. 학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카일을 빼내고 CPR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살리지 못했다. 16세의 카일은 흉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즉 압사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카일은 마지막 911 신고인 3시 35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인과 가족들에게 시리를 통해 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전부 연결되지 않았고 그가 끼인 지 30분 후인 3시 43분이 마지막 시도임을 보아 그때쯤 의식을 잃었다고 추측된다. 카일의 부모님은 슬픔과 동시에 분노한다.
2차례나 911 신고를 했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두 번째 신고 접수자 엠버는 16세의 어린 소년의 울부짖음을 완전히 무시했다. 신고 전화를 마치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 신고는 녹음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들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두 번째 신고라는 것도 컴퓨터에 표시된다. 첫 번째 신고 접수자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색 중이라는 것도 표시되지만 경찰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수색한 경찰도 문제가 있었다. 수색하는 내내 음악을 크게 틀고 있었으며 차 안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카일이 있었던 주차장을 지날 때 내려서 꼼꼼히 수색을 했었다면 카일을 살릴 수 있었다. 거기에 세븐힐즈 고등학교를 수색한 시간은 단 11분. 너무 짧았다. 카일의 부모님은 즉시 신시내티 시를 고소했고 2년 뒤 카일의 부모님은 승소했다. 카일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600만 받았다. 이것은 신시내티시의 보상 금액으로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큰 금액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카일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채우긴 부족했다. 보상금의 일부를 다른 안타까운 사고 유가족에게 기부를 하는 등 재단을 만들어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쓰였다. 우리는 화장실에 갇혔을 때 같이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는 상황에 음성인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애초에 음성인식이 없었다면 카일은 신고도 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했을 것이다. 이 사고를 통해 911 콜센터는 음성인식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차가 강에 빠진 사고를 당한 사람이 715 911에 신고해 구조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 접수자 엠버 스미스는 자신의 직장에 평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 초과 근무에 대한 불만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다. 엠버는 두 번째 신고 접수 후 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때 마침 컴퓨터가 렉 걸려서 못했어요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16세의 카일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손에 닿지도 않는 핸드폰으로 2번이나 신고를 성공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카일의 죽음 이후 엠버는 6일 휴가를 받았고 그녀는 다른 행정 업무로 무사히 복귀하였다고 한다.